네, 안녕. 네, 이번 시간에는 27페이지에 있는 우리 상대 연령, 절대 연령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인접한 세 지역에서 ABC 지질 주상도. 여기서 주상도는 그냥 쉽게 단면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옛날에 있던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요거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게 좀 생각이 날 거예요. ABC 인접한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쓴다고요? 인접한 지역은 건층. 이 건층을 찾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건층으로 쓸 수 있는 게 누가 있었어요? 석탄이라든지 응해암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뭔가가 일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럼 여기서는 응해암이 있어요. 응해암이 있네요. 응해암이 얘네들이 같은, 그러니까 요 시대 때는 같은 시대에 얘네들은 퇴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 되는 거죠. 참고로 요 애들은 다 무슨 성 퇴적암일까요? 쇄설성 퇴적암입니다. 자, 그럼 기억 A와 C의 사함쯤은 같은 시기에 생성이 되냐? 자, A와 C니까 A에 있는 사함 요 점박이 얘랑요. 그다음에 C에 있는 사함은 여기 점박이 여기 있는 애. 자, 둘은 응여함을 기준으로 같이 둘 다 위쪽에 있거나 아래에 있나요? 그런 게 아니죠. 같은 시기에 퇴적될 수 없습니다. 다른 시기다. 굳이 따지자면 C가 더 오래된 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니은 가장 오래된 암석은 B층에 있다. B에 있다. 자, 그럼 보면 A는 지금 요 색깔로 해볼까요? 자, A는 지금 여감이 최대인데 이 여감은 응염 아래에 있는 여감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보다 더 아래에 있는 3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B 얘 요 이암이 있네요. 그럼 얘는 맞는 표현이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건 B에 있는 게 맞네요. 그다음 디귿 이 지역에는 화학적 퇴적암이 존재한다. 여기는 다 쇄설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걸 모른다. 앞에 퇴적암 복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그림은 두 지역 가와 나의 지질 단면과 산출되는 화석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걸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필석 언제죠? 이게 고생되죠? 화폐석 언제죠? 신생되죠? 근데 이 사이에 엄청나게 최적이 중단될 정적이네요. 이게 부정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에서 방추충 얘도 역시나 고생됩니다. 다음 익룡 공룡이죠. 중생되네요. 얘도 역시나 부정합이 있어요. 부정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보다는 좀 덜하네요. 가보다는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 가의 지층은 모두 육지에서 퇴적되었느냐? 갑자기 훅 찌르네. 자, 육지에서 퇴적되었는지 어떻게 아냐? 여기서는 화석을 보시면 되죠. 자, 화석을 볼 건데 제가 밑줄 친 얘네들은 다 바다 애들이에요. 방추충, 필석, 화폐석. 얘네들은 이걸로 할까요? 얘네들은 다 바다 생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익룡 얘 뭐죠? 공룡? 하늘을 나는 애죠. 얘는 육상에서 사는 애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육지에서 퇴적되었냐 할 때 이 육지에 나타나는 거 대표적인 화석이 누구 있냐면 공룡이랑 그 다음에 매머드. 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엔 사실상 거의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가의 지층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지층에 있는 거고요. 니은 퇴적이 중단된 기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그죠? 고생대에서 신생대가 더 기니까. 그럼 디귿 나의 화성암 A는 자 나의 화성암 A죠. 쟤는 신생대에 관입했냐? 자 여기서 그럴 수가 없네. 순서상 이 벽돌 모양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으로 생성된 거죠. 맞나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얘가 퇴적이 됐고 그 다음에 A가 들어왔는데 3번에 있는 이 점박이에 의해서 잘렸죠. 부정합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요 순서이기 때문에 신생대일 수가 없죠. 고생대하고 중생대 사이겠죠. 됐나요?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3번. 갑자기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요, 이제. 자, 그림은 어느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X에서 Y로 쭉 갔을 때의 지층의 연령 분포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와우, 이게 뭔 소리냐. 근데 얘는 그래프들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프를 봤더니, 자, 예를 들어서 1번을 볼게요. 1번의 의미가 뭐냐면, 연령이 아래로 갈수록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오래된 거, 여기가 최근 거. 알겠지? 그럼 최근 거니까 얘가 위에 쌓여 있는 애야 되고 얘가 아래에 쌓여 있는 애야 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건데 1번만 해석을 해보면 연령이 그러면 자 X에서 Y로 갈 때 연령이 증가한대요. 즉
밑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더 쾅 내려갔어. 그리고 뭐 한 거야? 다시 원상복귀 돼서 쭈르륵 연결됐다가 최근 걸로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요런 모양. 자, 그럼 얘를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요거를 분석할게요. 참고로 항상 역전이 있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아래에 있을수록 오래된 거죠. 위에 있을수록 최근 거고요. 이거는 같은 층,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같은 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오래된 걸까요? B가 더 오래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X에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뭐 하고 있죠? 습곡이 되다 보니까 얘네 평행이 아니라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하, 연령이 그냥 화살표로만 해볼까?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있어? 연령이 많아진 게 아니죠. 적어지고 있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X, Y, 연령. 그래서 여기가 많아지는 거. 자, 그럼 지금 보면 X에서는 어느 점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연령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다 요 지점을 가니까 뭐가 있어? 얘네들은 관입을 하는 거야. 관입. 보통 이렇게 생기면. 그럼 관입을 했는데 얘가 퇴적되어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을 덮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때야 돼? 얘가 나이가 가장 어려야 되는 애인 거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갑자기 나이가 폭하고 최근 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폭하고 최근 걸로. 자, 그랬을 때 이 관입 같은 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일정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얘를 지나고 났더니 여기 X에서 출발해서 이 관입을 했던 데얘보다 이쪽 이게 끝나고 났더니 어때요? 얘가 더 위에 있는 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을 때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위쪽에서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얘도 역시나 여기서부터 뭐 하고 있어? 점점점 위로 가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위로 가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야 돼? 다시 한번 어려워지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뭐 각도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단층이 또 생겼어요. 아유, 복잡하다. 여기서 보면 단층이 있어서 다시 이 색깔 칠해져 있는 건데 잘 비교를 해야 돼. 여기서 뭐냐면 자, X가 시작됐던 때와 얘가 깊이가 시작됐던 때가 다르죠. 누가 더 깊냐면 얘가 이거 기준에선 더 깊은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얘의 지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래 놓고 뭐 하고 있어요? 이 경계선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네. 이런 식으로 된 그래프가 뭐가 있냐를 찾는 거지. 어렵죠. 네, 이거는 사실 평가 문항으로 내는 것도 좀 복잡한데 일단 1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정한 공간이 두 개 있어서 안 되고요. 그럼 4번이랑 5번 중에 하나인데 자, 4번이랑 5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시작 이 X, Y로 갈 때 시작하는 게 X 시작점보다 어때요? 비슷하지만 좀 더 밑에 연령이 많다라고 표되죠. 근데 5번은요? 그게 아니에요. 얘가 나이가 최근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거 돼? 안 된다 했잖아 아까. 여기 이 우주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는. 어렵죠. 네, 어렵지만 연습하면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자, 여기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암석의 나이를 구하는 건 다른 거 없죠? 이제 보통 방사성 원소가 모원소죠. 이 모원소가 시간이 지나면 뭘로 돼요? 자원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 붕괴한다고 표현을 하죠. 붕괴.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기억을 보면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요거 뭐예요? 이게 반감기죠.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반감기. 자, 그럼 A 학생 반감기는 기억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 원소의 자연 붕괴 과정을 보니까 모원소가 처음에 8개가 있었습니다. 자, 모원소가 8개가 있었어요. 자원소는 빵개고요. 자, 근데 현재 봤더니 모원소 몇 개? 2개. 자원소 몇 개? 6개. 참고로 이 둘의 총 합한 양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 자, 그러면 모원소만 갖고 비교를 해볼까? 모원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4분의 1배 줄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4분의 1배가 된 거니까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거예요? 반감기가 2번 지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왜냐면 한 번 지나면 2분의 1. 2번 지나면 2분의 1에 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런 식이니까. 자, 그랬을 때 학생 B
원소비는 1대3이야. 이 맞죠? 2대6이니까 1대3. 약분하면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기억값. 얘 반감기거든. 반감기 곱하기 3을 하면 구할 수 있니?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상황에서 반감기 몇 번? 2번이라고 했는데 왜 3을 곱해? 2를 곱해야지. 이해돼? 그러니까 시작생은 틀린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방사성 동위원소 A와 B 분계선이에요. 아, 방사성 동위원소를 두 개나 넣어줬네요. 이 두 개에 대한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반감기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감기가 어떻게 구하냐? 자, 무원소 처음 100에서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딱 절반 됐을 때 얘네들만 표시하면 돼.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여기고 A 같은 경우는 쭈루룩 가니까 여기죠. 그럼 B 같은 경우 내려가 보면 대략적으로 한 0.5 정도 나올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B는 0.5억 년 정도 나올 거고요. A는 7이네요. 7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반감기는 A가 B의 14배이다. 맞죠? 7, 0.5에다 14 곱하면 7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다음 니은 7억 년 전에 생성된 화성암에 포함된 A는 자 7억 년 전에 생성됐으니까 얘 몇 살? 7억 살. 그럼 7억 살이니까 반감기 몇 번? A에 대한 반감기는? 반감기 1에만 가면 되지. 왜냐면 7억이니까. 두 번에 공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 암석에 포함된 B의 자원소 양분의 B의 양. 그러니까 자원소분의 요 말은 다시 풀면 자원소 양분의 모원소 양이라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쉽게 갑시다. 1억 년이래요. 자 1억 년이라는 수치는 B의 입장에선 반감기가 몇 번? B의 입장에선 B 반감기 2번이거든요. 2번. 자 그럼 2번 지났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2번은 모원소 대 자원소 비율이 얼마죠? 1대 3이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4분의 1이 되게 매력적인 숫자인데 모원소 대 자원소 비율이 반감기 2번일 때 얼마? 1대 3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분수화 시켜보면 3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보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가면 되고요. 요거를 좀 더 쉽게 하려면 이 4분의 1이라는 숫자 이거가 요거라는 거는 이 둘의 비율이 얼마라는 거야? 이 둘의 비율이 1대 4라는 얘기잖아. 그럼 1대 4를 더해보면 2라고 4를 더하면 5잖아요. 5. 우리가 5라는 전체항이 나오는 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 같은 건 매력적이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거다. 현재 화성암에 포함된 방사성 S의 함량은 처음량이 얼마? 32분의 1이에요. 와, 32분의 1이면 몇 번 지난 거야 이거? 반감기가. 얘는 반감기가 5번 지난 거네요. 이야, 젠장 많이도 지났다. 그지? 자, 그랬을 때 지층 A에서 방추충이 방추충 어디야? 삼필갑방완. 네, 삼필완갑방. 그러니까 고생대죠. 아, 그러니까 A에서는 고생대가 발견돼. 고생대 때 A가 엄청 위에 있는데 이게 고생대 때께 나타났다는 건 밑에 있는 애들은 엄청 오래됐다는 얘기네요. 그랬을 때 기억 경사부정합이 있냐. 자, 경사부정합이라는 건 부정합이 일으키고 위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경사진 거죠. 여기 딱 봐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얘랑 서로 경사져 있잖아. 맞는 얘기고. 다음 니은 단층 F'-는 화성암보다 먼저 형성되었냐?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화성암이라고 표시된 이 V 꺽쇠애가 이 단층을 덮고 있잖아요. 얘가 나중에 왔겠죠. 됐죠? 그다음 디귿 X의 반감기는 0.4억 년보다 짧다인데, 자 0.4억인에다가 한번 곱해볼까요? 0.4억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5, 4, 22억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이 화성암에서 나타난 얘가 2억 살이다 라고 한다면 A가 방추충이 나오는 고생대일 수 있을까요? 이 얘기야. 가능할까? 자, 2억 살이면 참고로 중생대죠. 제가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습하면 고생대는 얼마? 5.4억에서 2.5억. 중생대는 2.5억에서 0.66. 6,600만이라고 저는 외우는데 0.66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생대는 0.66억에서 현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2억은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지.
근데 고생대는 얘가 더 먼저 생성됐대. 그러니까 얘가 더 나중에 생성됐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짧을 수가 없고 얘보다 길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2역보다 훨씬 커져야 되겠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자, 7번 문제입니다.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방사성 원소 X에 의해 생성된 자원소 Y의 함량을, 와, 그동안 모원소만 주다가 이번엔 자원소 Y의 함량을 줬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죠. 자원소가 빵이었다가 어떻게 처음보다 50% 증가하면 이때 이게 뭐야? 얘가 바로 반감기. 그러니까 이 50%라는 수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방사성 원소 X의 반감기는 얼마인 거예요? 얘는 1억인 건 거죠. 반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화성화 ABC에는 X와 Y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Y는 모두 X의 붕괴 결과를 생성해. 이게 이제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현재 C에 있는 X와 Y 함량이 같대요. C가 어디냐면 얘인데 이게 함량이 같대. 이게 무슨 얘기야? 비율을 따지면 1대1이라는 거지. 그럼 1대1이라는 건 반감기 몇 번? 한 번. 이란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C는 반감기가 한 번. 즉 얘가 몇 살? 1억 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순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의사항이 A, B, C는 다 뭐예요? 화성암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네들은 퇴적된 게 아니야. 나중에 들어온 애들인 거지. 그럼 가장 아래에 있는 애가 누구야? 얘네들 제거하고 나면 D.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E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 쌓인 게 E가 맞습니다. 근데 A, B, C를 다 건너뛰고 E가 쌓였을까? 라고 보면 A에 의해서 D가 변성이 됐어요. 근데 얘가 E보다 나중인지 먼저인지는 좀 애매해. 근데 이런 A를 변성시킨 C가 E에 의해서 지금 여기 부정합이 생겼죠. 그렇다는 건 E보다 C가 먼저일 거고, 이런 C가 지금 A를 변성시켰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DACE. 그래 놓고 그럼 B인가? 라고 봤더니 이 B는 또 F도 변성시켰대. 그러면 F가 먼저 쌓인 다음에 B가 변성을 시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 C라는 애가 몇 살 아까? 1억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D 기억. D는 화폐석이 번성하는 시대에 생성되냐? 불가능한 거 아시겠어요? 화폐석은 신생대예요. 이 신생대는 0.66억, 즉 6,600만 년 이후에 있는 애란 말이야. 근데 1억 살보다 D는 어때? 더 오래됐으니까 1억 살보다 업이겠죠. 업가 틀린 거고. 니은 X분의 Y 아니야. 자, 모원소분의 자원소. 또 나왔네, 얘. 자, 그럼 이걸 보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는데, 잘 한번 생각해봐.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가 많아지니 자원소가 많아지니?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는 어떻게 돼요? 줄죠. 자원소는요? 늘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냐를 물어보는데 A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어요. 자, 둘 중에 나이로 친다면 나이는 A가 B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로 하죠. 모원소분의 자원소라고 썼을 때 A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원소 어떻게 했어요? 엄청 줄어들었겠지. 자원소는 엄청 늘어났겠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덜 줄었을 거고 얘보다는 덜 늘어났겠지. 누가 더 지금 커진 거야? 분자값이? 이 A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값 자체가 A가 클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약간 수학적이에요. 시간, 나이가 오래될수록 이게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써주면, 자, 이 자원소라고 하는 애가 위쪽으로 얘를 이렇게 옮겨볼게요. 얘도 이렇게 해보고,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시간이 지날수록 무원소 줄고 자원소는 늘어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값 자체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외울 수도 있겠지만 굳이 외워야 될까? 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요. 다음 디귿. DACEBF냐? 아니죠. DACEFB죠. 얘네 둘이가 바뀌어야 된다. 정답은 2번. 네,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거의 다 했습니다. 네. 자, 심화 문제. 5%도 좌절 노노라고 했지만 사실 이미 너무 오픈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얘도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 어느 지역 깊이에 따른 화성암의 연령을 지층과 화성암 연령, 퇴적암이랑 화성암 연령 다 줬다는 얘기고요.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성암 같은 경우는 깊이에 따라서 연령이 어떻게 돼요? 연령이 일정하다. 네, 써드릴게요.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봅시다. 나는 방사성 X와 Y의 분계 곡선인데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 50%짜리 표시하라니까. 자, 그러면 X 같은 경우는 지금 반감기가 얼마? X는 2억이네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Y는요 1억이네요. 다행이요. 숫자는 심플하게 줬어요. 자, 그랬을 때 B와 D는, 자, B와 D가 뭐냐면 화성암이네. 아, 좋네. 다행히. B와 D가 화성암인데 여기는 X, Y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B하고 D에 만약 예를 들면 B에 X가 들어가 있다면 D에는 Y가 들어가 있고 B에 Y가 들어있으면 D에는 X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한 가지 힌트가 더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힌트인데 B와 D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 각각이니까 얘가 B 거고 얘가 D 거예요. 얘가 그럼 50%, 얘가 25%만 있답니다. 처음량이. 그렇다는 얘기는 반감기에는 한 번이 나갔던 얘기고 얘는 두 번이 지나갔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엄청난 힌트예요. 나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볼까요? 연령을 따졌을 때 B하고 D 중에 누가 더 연령이 높죠? 연령은 지금 1로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까 B보다 D가 훨씬 나이가 많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반감기 두 번 지나서 나이가 더 많고 얘는 한 번 지나서 D보다 어려야 돼.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B 속에 X가 있었고 D 속에 Y가 있었을 때 이게 성립을 하냐 이건 거지. 그러면 B 속에 X가 있으면 2억이잖아. 2억이 한 번 지나면 얘 얼마야? 2억이지. 그 다음에 D 속에 Y가 있으면 1억이 두 번 지나면 얘 2억이지. 그럼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자라락 지워서 자, 한 번.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한 번, 두 번인 건 여기에 Y가 오고 여기에 X가 오게 된다면 Y 1억살인 게 한 번 지나면 1억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억살인 게 두 번 지나면 4억살이 되겠죠. 얘는 성립하나요? 이건 성립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지. 요거 헷갈리면 다시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D급 봐봐. B와 D의 연령차는 3억 년이죠. 맞죠? 1억이랑 4억이니까 3억 년. 얘 맞는 거고요. 니은 반감기는 X가 Y의 2배냐. 얘도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 A층 하부에 A층이 어디냐면 얘거든요. 얘 하부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기저여감으로서 존재하려면 기저여감으로 나오는 요 애는 나이가 A보다 어떨까? 나이가 A보다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B는요 A보다 어리죠. 왜냐하면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건 부정함이 생길 때 여기 위에 있던 알갱이들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예를 들면 얘 1번이라고 위에는 2번이라고 한다면 1번 애들의 알갱이들이 침식돼서 생겨낸 거야. 거기 위에 2번이 생긴 거니까 얘네들을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원래 기존에 더 오래전에 있었던 애들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 같은 애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건 거지. B는 이 이후에 덮은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얘를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요거 매칭시키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꼭 차분히 한 번 정도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